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 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 스토리텔러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혜택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만 65세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부모님들을 챙겨드리면 그 또한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이런 혜택이 있어요 하는 정도로만 거론을 하는데 오늘 이 머니 스토리텔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드리겠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래요. 먼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부서에 연락하셔서 개인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료, 속히 우리 공짜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원하죠. 그 혜택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무료, 공짜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세금을 낸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만 65세 이상 분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에 대한 부분의 대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혜택입니다. 2020년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의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최대 25만 4,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는 20%를 감액한 48만 원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일반 수급과 저소득 수급자 구분 없이 소득 70% 이하인 분들은 모두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게 되면 누락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신청했으니 소급 적용해서 못 받은 것까지 좀 줘.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신청 일자를 생일에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을 모의계산해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지자체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나열해 볼까 해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발췌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경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효행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50만 원인데요. 광명시에 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만 7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효행장려수당 이름이 좀 다를 뿐인데 맥락은 같습니다. 매년 50만 원씩 나오고요. 의왕시에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이런 식으로 각 시, 구별로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 같은 구단위죠. 구단위에서도 효행장려금으로 매년 20만 원씩. 여기도 이제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 또 만 100세 이상이라고 하는 좀 단서항이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 어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은 URL 제가 여기 나오고 있죠. URL 들어가시면 각 시구별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주거 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 구 이렇게 해서 셀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은 장년층, 부모님 세대도 모두 가지고 계시죠?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통신비 2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되고요. 통신비 12,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통신요금에서 50%를 할인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통신비에 대한 혜택이 없느냐? 정책에 따른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원에 그래도 비할 수 있을 만한 각 통신사에서 시니어 요금제들을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5G 서비스가 아닌 일반 LTE 폰이라면 16,500원에서 한 37,000원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노부모 분양 특별 공급입니다. 보통 관심이 많죠.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 부동산이 고공행진이니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공급량의 총 공급량에서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기로 가는 시기에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택 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이죠. 3년 이상 부양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받거나 매매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임대 아파트 혜택도 있습니다.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당시에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을 하고 있는, 이거 아까 분양 같은 경우는 3년이었는데 얘는 1년이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부양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아까보단 좀 작죠.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혼동들을 합니다. 오늘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시죠. 만약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분리세대의 경우를 얘기해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등본이 등재된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실제로는 함께 거주는 하고 있는데, 거주했죠. 생활도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격이 안 됩니다.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산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년이라는 부양 조건은 만 62세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만 65세 그렇게 되겠죠? 되는 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치과 진료 지원입니다. 자녀의 치아를 세심히 살펴보듯 부모님의 치아도 살펴보라고 하던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데요. 어르신들은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그렇고 소화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임플란트 보험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이 그 첫 시행일이었는데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험 임플란트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치료 시점에서 만 65세 생애를 경과해야 하고, 전체 임플란트는 생애 최대 2개까지이며 앞서 얘기한 골 이식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5세의 경우 보험 임플란트를 할지라도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또 2개까지만 해당되고 골이식 등의 경우 추가 비용은 환자목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처음 임플란트를 치료하기로 결정한 치과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험 등록을 하게 되므로 환자의 자의로 임플란트 치료 후에 치료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 가볼게, 이게 안 됩니다.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을 한 곳에서 지정 치료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처음 치과를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령의 완전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틀니의 불편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치과를 찾아오시죠. 특히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제 무조건 보험 틀니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완전 무치아 상태의 경우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한 개의 치아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만 보험 대상이 되고, 치아가 없으신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혜택입니다. 만 65세라고 하셔도 예전 80년대, 90년대 같은 노년층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들 뵙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곳저곳 신체가 노후화가 되시면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가족들도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잖아요. 1956년, 즉 만 65세 분들이시죠. 올해부터 치매나 뇌졸중, 중풍처럼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 상태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장 낮은 5등급은 98만 원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은 매월 145만 6,400원의 요양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만큼 여러 장비들이 필요로 하죠. 보통 전동 침대들이나 휠체어, 보행차라고도 얘기하시죠. 목욕 의자 이런 것들이 이 복지 용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구입 방식, 대여 방식,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이렇게 나눠지는데 복지 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보시면 어떤 물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대상자의 경우를 보면 고시된 제품 가격의 15%만 지불하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액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정책인 만큼 한도액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급여 비용의 연간 한도액이라고 하는데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한도 계산법은 복지용구 급여 비용, 공단 부담액 플러스 본인 부담액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 연간 한도액 160만 원으로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으로부터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물품이다 보니까 훼손될 수도 있고 마모될 수도 있죠. 그럼 또 사야 되나? 이럴 때는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고요.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지금의 어르신 역시 30년 전에는 청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 스토리텔러 김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